안녕하세요. 찰리브라입니다. 하루 건너 한 번씩 영상을 올려들어서 항상 이제 유튜브 기존 구독자분들한테 죄송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늦기는 하지만 제가 밴딩 영상에서 썼던 그런 추가되는 자료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도 그것을 이제 서서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도 처음부터 끝까지 보시다 보면 탈달러화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구나. 내가 투자한 코인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될지를 여러분들 스스로가 아마 느끼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계속 올라갈 때 이제 알트코인은 사라진다. 알트코인은 올라갈 가능성이 없다라고 공중파 미디어, 각종 인플루언서들이 언급을 했었죠. 그러고 나서 지금 알트코인의 반등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생각하는 건 그렇거든요. 알트코인이 사라지긴 하겠죠. 그러나 그 시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 프레임으로 봤을 때 긴 프레임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제가 왜 그런지에 관해서는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릴 거고, 일단 탈달러화를 중심 축에 두고 오늘 영상에 이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사실 영상을 보시다 보면 아시겠지만 뒤통수를 치는 게 있어요. 공중파 미디어에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볼 수 없는 내용입니다. 이거 제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고 기존에 나와 있는 국제적인 이슈를 토대로 해서 오늘 영상도 제작을 했습니다. 자, 탈달러화. 근데 여기 탈달러화라고 하면 보통 중국을 중심으로 하죠. 여기에 이제 러시아. 그러나 이것뿐만 아니라 친미 동맹 있죠. 친미. 우리가 생각하는 친미 동맹이라고 하는 국가들도 탈달러화에 동조화해서 같이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는지 하나하나 이제 보여드릴게요. 제가 본격적인 탈달러화에 관해서 이제 뭐 논거를 제가 나열해서 이제 언급드리기 전에 이제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은 우리는 다 인정을 해요. 그러나 사람들이 이제 비트코인 캐시 하는 일이 없다. 뭐가 있냐? 욕을 엄청나게 많이 하죠. 근데 지금 가격 올라가는 게 그냥 단순 장난일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하는 일이 없어. 사람들이 이제 욕을 해. 투자를 해놓고 안 올라가면 사람들이 욕을 해. 올라가면 정상이고 내려가면 비정상이야. 근데 그러지 말자라는 거죠.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그냥 내가 투자를 했으면 일관성 있게 끝까지 지켜봐야 돼요. 제가 예전에도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이더리움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클래식, 호라이즌 라이트코인, 스텔라 루멘, 뭐 지캐시, 뭐 XRP는 뭐 증권성 12에서 이제 이게 해체가 되면서 본인의 발톱을 드러내겠지만 여기 나와 있는 오치 심벌에 있는 코인도 분명히 ETF로 분명히 승인 납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이제 그거를 오늘은 이제 그런 얘기는 살짝만 말씀드리고, 자, 이 뉴스가 언제 나왔냐면 5월 3일 날 나왔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죠. 2023년 5월 3일 날 미국의 핵심 동맹국 여기 보세요. 무역에서 달러의 역할을 축소한다. 한국과 인도네시아 국가 통화로 전환 계획. 그러니까 달러가 아니라 자국 통화로 전환해서 무역 교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여러분들 이거 믿어지시나요? 한국이 어딘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그러니까 그냥 공중파 미디어를 보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왔어. 그게 진실인 줄 알고 있었어. 근데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지만 진실 아니고 거짓이 되게 많아요. 예. 자, 보세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자, 여기도 이제 홍콩 SFC 홍콩 증권거래위원회에 나스닥에서 신청했던 코인들 있죠. 자, 여기 이클도 들어가 있죠. ETC 그리고 BCH, 한국에서 상폐된 라이트코인도 여기 들어가 있죠. 이게 우연일까요, 이게? 자, 이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갑자기 자, 이 어떤 게 있냐면 아세안이라고 있어요. 아세안 아마 아실 거예요, 이게 아세안 영맹. 근데 이 아세안이 플러스가 돼요. 아세안에 플러스 3국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로 전향이 돼요.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세안 플러스 3국으로 변하는데 중국, 일본, 한국이 가입한 동아시아 국가연합의 10개 회원국으로 구성됩니다.
기존에는 그냥 아세안이었어요. 근데 아세안 플러스 3로 됩니다. 국제기구가. 그리고 브릭스는 브릭스 플러스가 됩니다. 아마 아실 거예요. 멕시코라든가 아프리카 대륙에 있는 몇몇 개 국가들, 아랍 국가들이 여기 추가가 되면서 브릭스 플러스가 돼요. 그리고 오페크도 러시아가 거기 들어가면서 오페크 플러스가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한 디테일한 얘기는 추후 영상에서 이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자, 일단 아세안 플러스 3이 되는데, 여기 보세요. 아세안과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 구성된 브리스 등 주요 경제권 사이에서 국제 무역에서 달러와 시도가 탄력을 받고 있다라고 여기 나와 있죠. 이 조치는 주요 글로벌 에너지 생산국이자 수출국인 러시아에 대해 서방 국가들이 도입한 전면적인 제재를 배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거 스위프트 1.0망에서 미국에서 여기 태클을 걸죠. 그러면서 너네 달러 결제 못해.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러면서 러시아가 스위프트 2.0망으로 돌아섭니다. 그게 기존에는 브릭스와 오페크 플러스만 거기 추가가 됐는데 아세안까지 거기 연합이 된 거죠.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총재인 페리 와지요는 지난달 인도네시아가 태국, 말레이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국가들과 함께 달러화로부터 전환되는 자국 통화로 거래하기로 합의하고 미국 달러를 중개자로 삼았다. 이 얘기 보시면 미국의 핵심 동맹국 무역에서 달러의 역할 축소, 자국 통화를 거기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스위프트 1.0망은 깨지고 스위프트 2.0망에 관해서 언급이 나오는 거고, 아세안 기존에 있는 국가들입니다. 여기 비중에 있는 국가는 제가 봤을 때 일단 싱가포르, 지금 이제 만약에 하반기에 상승장이 오면 가장 중심축이 되는 몇몇 개 지역이 있어요. 그게 하나는 제가 생각했을 때 홍콩이 될 거고, 두 번째는 싱가포르가 될 거고, 또 다른 하나는 아랍 쪽에서 두바이라든가 이 지역, 세 개 지역이 핵심 지역으로 그리고 하나 추가적으로는 한국. 그래서 바이낸스 코리아가 오픈을 하면서 아마 4개의 지역이 주도로 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의 상승장의 중심축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북미였어요. 미국 주도였어요. 그러나 이번에는 동아시아가 주도해서 움직이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싱가포르 그리고 인도네시아. 여기 나와 있듯이 여기 아세안 중에 요 2개가 제가 알기로 가장 이제 GDP, GNP 면에서 가장 강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6월 18일 날 이제 비트맥스 CEO 아서 헤이스가 중국발 가을 암호화폐 강세장 온다. 아서 헤이스가 이런 얘기를 해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런 말을 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땐. 실제로 지금 그리고 제도권 수용에 관해서 규제안이 서서히 지금 솔루션 되기 직전이라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왜 하필 여기다가 중국발이라고 얘기를 할까? 왜 이런 얘기를 할까? 현금이 바닥난 미국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난 가운데 중국 투자자들의 이동은 암호화폐 시장의 강력한 랠리에 불을 붙일 수 있다. 홍콩이 건설한 금융 파이프를 통해 중국 투자자들이 시장으로 돌아올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경제의 악화가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불러오고 아시겠지만 금리를 인하를 했어요. 미국은 동결을 했지만 이 중 일부가 암호화폐 시장에 유입되면서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의 낙수 랠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시겠지만 5월 10일인가? 이 기점으로 해서 중국 본토인들이 홍콩에서 계좌를 만들 수가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 이게 우연이 아니라 다 일련의 순차적인 구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우연이 아니라 중국의 경제가 덜 성장할수록 더 많은 신용이 공급되고 위에나가 약세를 보이게 된다면 자본이 적절한 투자처로 탈출하게 되고 암호화폐 시장의 가을 랠리를 촉발을 기대할 수가 있다. ETF도 기대감으로
어느 시점까지는 분명히 저는 상승장이 계속 도래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승인될지 안 될지는 그건 뭐 나중에 가서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바이낸스 SEC와의 합의, 미 사업 뭐 계속 가능해져. 중간에 아니라고 얘기가 나왔다가 갑자기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나서 상승하기 전에 갑자기 이런 얘기로 돌아서는 미디어. 그리고 미디어의 이슈거리를 제공하는 핵심 세력들. 자, 그래서 공중파 미디어나 이런 거를 보실 때 그냥 100% 믿으시면 안 된다. 이걸 보고 필터링 없이 그대로 해석해서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제가 알기로는. 근데 어쨌건 농락을 당하면 안 된다는 거고, 뭐 앤서니 블링컨이 고위급 중국 방문, 중국 베이징에서 회담을 시작했다. 아시겠지만 올 하반기가 될 거야. 아마 정상회담이 다가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바이든 대통령과 시 주석의, 그래서 그 전처가 이번 이 고위급 회담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고, 회담 내용은 아마 아실 거예요. 여기 대만 문제도 분명히 있었어요. 자, 여기 보면 미국의 외교관이 중국 방문은 거의 5년 만에 처음이다. 극도로 긴장된 상황에서 5년 만에 처음 고위급 회담이 있었다. 그러면 향후의 미중 관계에 관해서 어떻게 펼쳐질지 더 극악으로 갈까요? 과연? 저는 긍정으로 흘러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요것도 하나의 트리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또 하나는 이 회의에서 제일 첫 번째 의제가 뭐냐면 우크라이나 전쟁입니다. 하반기 핵심 이슈가 다른 어떤 무엇보다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관해서, 이 의제에 관해서 분명히 중심축에 두고, 만약에 이 분쟁이 해결된다, 봉합이 된다, 그런 얘기가 나오면 아마 다른 어떤 지표들보다 가장 우선시되는 긍정적인 요소가 되지 않을까 저 이제 생각을 해요. 그리고 앞으로 몇 달 안에 시진핑 주석을 만나고 싶다고 얘기했다. 이게 회담이 만약에 이게 성사가 된다면 아마 엄청난 일이 있을 겁니다. 하반기 시장의 트리거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그냥 놀아요. 20대 백수 35만 명이 넘었다. 이유를 물어보니 라고 얘기가 나오는데, 뭐 임금이 적다,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라고 얘기 나오는데, 근본적으로 뭐냐, 데이터를 보면 취업자 실업자 수 역시 인구 감소가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제가 제 채널에서 항상 인구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어요. 예전서부터. 그러면서 중국 얘기랑 인도 얘기를 되게 많이 했었죠. 이거 관련해서 코인 투자를 해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분명히 저는 단기 프레임으로 말씀드렸던 게 아니에요.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 장기 프레임으로 GDP, GNP가 과연 어떤 쪽이 G7이냐 아니면 브릭스 국가들이 우세하냐, 이거를 보고 장기적인, 아시겠지만 오늘 장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코인 시장이라는 게 그냥 조작이에요. 한마디로.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입니다. 그래서 숫자를 보고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장기 프레임을 보고 G7은 어떻게 될까, 브릭스 국가들은 어떻게 될까, 요거를 보고 저는 항상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자, 그리고 어린 친구들, 예를 들어서 난 마음에 안 들어, 일을 안 해. 그리고 사람들이 컴퓨터를 보고 인공지능을 보고 모든 것을 다 판단을 내립니다. 인공지능에 익숙해지고 미디어에 익숙해지면 사람들이 판단력이 흐려져요. 필터링 없이 세뇌가 됩니다. 지금도 그런 분들이 아닌 분들보단 많아요. 왜냐면 미디어를 100% 그냥 그대로 맹신해버리니까, 그대로 믿어버리니까, 그렇게 처음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셨으니까. 자, 그러면 다음 세대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왜? 경험이 없기 때문에. 이게 세상이구나 하고 본인이 본 거를 전부 다 맹신하고 믿어버립니다. 난 천재야. 자신의 경험보다 경험을 하기 싫어해요. 욕을 먹기 싫어하는 분들이 더 많아요. 사실은 그게 미래 본인의 자산이고 가치가 될 확률이 되게 높다고 이제 전 생각을 하거든요. 예전 분들보다 지금 분들은 노력을 좀 그렇게 덜 한다고 이제 전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뭐 본인한테 달려 있긴 하지만 어쨌든 미디어와 검색을 확신하는 비중이 높은 세대가 지금 세대인데,
인공지능이 어떤 식으로 방향 제시하냐에 따라서 대중은 통제될 가능성이 앞으로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0.8% 정도의 엘리트가 나머지 92%를, 98%를 끌고 가는, 99%를 끌고 가는, 예, 그런 좀 약간 아이러니한 그런 시대로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자신은 모르죠. 내가 판단력이 있는지 없는지. 예. 내가 미디어에 동화됐는지 아닌지 그 정도도 판단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근데 한번 뉴스를 보실 때 한번 꺾어서 한번 보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한국이 일본이 왜 지금 그런 탈달러와의 동조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에 관해서는 추후 영상에서 제가 디테일한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지금 뭐 장세가 뭐 어쨌건 나쁘지 않게 흘러가는데, 어쨌건 뭐 기대를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태까지 이제 고생들 많이 하셨고, 오늘도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고, 예, 주말 좋은 주말들 보내세요. 항상 이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